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긴 비행 끝에 예지는 마침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지 14시간이 흘렀지만 시차 때문인지 몸은 여전히 한국 시간에 맞춰져 있었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드넓은 출구를 나서며 예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지야, 어떠니? 생각보다 따뜻하지? 아버지가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그런데 정말 크네요, 여기. 예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답했죠. 공항 곳곳에서 들리는 영어가 아직은 낯설게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예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딸, 걱정 마. 금방 적응할 거야. 너 한국에서 얼마나 잘했는데. 예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였죠. 육상부에서 단거리와 계주 종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가는 길에 예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건물들, 넓은 도로, 그리고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설렘 말입니다. 내일부터 학교에 다니게 될 텐데 걱정되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조금은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예지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영어 성적도 좋았고 회화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지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한국에 두고 온 친구들을 떠올렸어요. 카카오톡으로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금세 여러 친구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예지야, 잘 도착했구나. 거기 어때? 미국 학교 완전 궁금해.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줘. 우리 없어도 잘할 거야. 너 체육장이잖아.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를 보며 예지는 웃음을 지었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거든요. 그날 밤 예지는 새 학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는 꽤 규모가 큰 학교였어요. 학생 수만 2,000명이 넘었고 다양한 동아리와 스포츠팀이 있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본 육상부 사진을 보며 예지는 잠깐 가슴이 뛰었어요. 여기서도 육상을 할 수 있을까? 예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쌓은 실력을 이곳에서도 발휘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예지는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교복 대신 입는 사복을 고르며 고민했어요. 한국 학교와 달리 여기서는 자유복이었거든요. 결국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선택했습니다. 준비됐니, 예지야? 아버지가 차키를 들고 물었습니다. 첫 주 동안은 아버지가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네, 준비됐어요. 예지는 가방을 매며 답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새 노트와 펜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부적도 들어 있었어요. 학교로 가는 길에 예지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메리카 교회의 풍경은 영화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어요. 넓은 잔디밭과 큰 집들, 그리고 학교 가는 노란 스쿨버스들까지. 예지야, 너무 긴장하지 마. 넌 뭐든 잘할 수 있어. 아버지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예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한국에서도 잘했잖아.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예지는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컸거든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며 교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예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셔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시선들과 첫 번째 벽.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의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예지는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저의 새로운 애야? 아시안이네. 어디서 왔을까?
예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모든 학생이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실에서 시간표와 사물함 번호를 받은 예지는 첫 번째 교실을 찾아 헤맸어요. 복도가 미로처럼 복잡했거든요. 몇 명의 학생들에게 길을 물어보려 했지만 대부분 예지를 힐끗 보고는 지나쳐갔습니다. 실례합니다. 2층 114교실이 어디인지 아세요? 예지가 용기를 내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예지의 억양을 듣고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복도 끝이야.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키득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예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신의 영어 발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억양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교실을 찾았을 때 수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예지가 문을 두드리자 담임 선생님인 스미스 선생님이 돌아보았습니다. 아, 새로 전학 온 학생이군. 들어와. 스미스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볼까? 예지는 교실 앞으로 나가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25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선들 중 상당수가 호기심보다는 냉담함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지입니다. 한국에서 왔고요. 17살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지는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예지라는 이름을 발음할 때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한국식 발음이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들렸나 봅니다. 예지. 발음이 어렵네. 그냥 KT라고 부르면 안 될까? 스미스 선생님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 예지라고 불러주세요. 제 이름이거든요. 예지는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래. 뒤쪽 빈자리에 앉아. 스미스 선생님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지가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 학생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발음 진짜 이상해. 김치 냄새 날 것 같아. 우리 반에 왜 저런 애가 와? 예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첫날부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수업 시간 내내 예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예지는 혼자서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거대한 식당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예지는 음식을 받고 빈 테이블을 찾아 앉았어요. 야, 저기 앉으면 안 돼.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리야. 아, 죄송해요. 예지는 서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테이블에 앉으려 할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학생들은 예지가 다가가면 일부러 자리를 치우거나 이미 자리가 다 찼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지는 구석진 빈 테이블에 혼자 앉아야 했어요.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예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맘때면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곤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예지가 손을 들었지만 선생님은 예지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학생을 시켰죠. 체육 시간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팀을 나누는 시간에 예지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아이들은 예지를 선택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쟤 운동할 줄 알까? 아시안들은 공부만 잘하잖아. 체육은 글쎄. 이런 말들을 들으며 예지는 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육상부 에이스였는데 여기서는 운동도 못할 것이라고 단정짓다니. 하지만 첫날이라 참기로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예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어땠니? 괜찮았어요. 예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방에 있을 때 예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고 싶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예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첫날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다.
모든 게 낯설고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봐.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밤하늘은 한국과 같은 별들로 가득했지만 예지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편견의 벽과 깊어지는 고립. 둘째 주가 시작되었지만 예지의 학교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스미스 선생님은 여전히 예지를 대충 대하는 분위기였고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지, 이 문제 풀어볼래? 수학 시간에 존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예지는 손을 들고 답하려 했어요. 선생님, 답은 12입니다. 맞긴 한데 과정을 설명해 볼 수 있나? 존슨 선생님의 표정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지가 칠판 앞으로 나가 차근차근 풀이 과정을 설명했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방법이 좀 다르네. 우리는 이렇게 푸는데. 그리고는 예지의 풀이를 지우고 자신의 방법으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예지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풀이도 정확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자리로 돌아가면서 몇몇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쟤 뭔가 이상해. 아시안들은 수학만 잘한다더니 그것도 이상하게 하네. 점심시간이 되자 예지는 또다시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다른 학생들이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그때 브래드라는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예지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어요. 브래드는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하는 학생으로 반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야, 저기 혼자 앉아있는 애 봐. 브래드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 한국에 맨날 혼자 있더라. 영어도 이상하게 하고. 어제 발표할 때 들어봤는데 완전 웃겼어. 예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고개를 숙이고 샌드위치를 억지로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헤이, 케이티. 브래드가 갑자기 예지를 불렀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이 지어준 그 이름으로요. 예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제 이름은 예지예요. 뭐라고? 예. 지. 브래드는 일부러 발음을 이상하게 흉내냈습니다.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너 한국에서 뭐 했어? 태권도? 브래드가 우스꽝스럽게 태권도 동작을 흉내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육상을 했어요. 예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육상? 정말? 브래드의 친구 중 하나인 제이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같은 애가 뭘 뛸 수 있겠어? 예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믿을 것 같지 않았어요. 오후 체육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윌슨 체육 선생님은 농구를 하기로 했는데 팀을 나누는 과정에서 예지는 또다시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자, 예지도 어디 팀에 들어가야지. 윌슨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팀은 이미 다 찼어요. 한 팀 주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도요. 다른 팀 주장도 거들었어요. 결국 예지는 억지로 한 팀에 배정되었지만 경기 내내 공을 패스받지 못했습니다. 팀원들은 예지가 있는 것처럼 공을 주지 않았어요. 패스. 예지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예지는 다른 학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쟤 왜 체육 수업 듣는 거야? 공도 못 봤잖아. 아시안들은 체육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어색해. 우리랑 안 맞아. 예지는 옷을 서둘러 갈아입고 라커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걸으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교장실로 가는 길에 예지는 교감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미러 교감 선생님은 예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너는 새로운 학생이지. 적응은 잘 되고 있나? 네, 그런데. 예지가 말하려는 순간 교감 선생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외국 학생들은 처음에 힘들어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우리 학교 분위기에 맞춰야 해. 너무 튀지 말고 조용히 지내도록 해. 예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왜 조용히 지내야 한다는 건지.
하지만 교감 선생님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지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학교는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네, 괜찮아요. 예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예지는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는 예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예지 잘못 없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봐. 하지만 언제까지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예지야, 넌 강한 아이야. 한국에서도 어려움을 잘 이겨냈잖아. 여기서도 할 수 있을 거야. 예지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지만 내일 또다시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웠어요. 그날 밤 한국 친구들의 카카오톡을 보며 예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예지도 그런 날이 올까요? 창밖 별을 보며 예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 더 참아보자. 분명 기회가 올 거야. 깊어지는 절망과 작은 희망. 셋째 주가 되어도 예지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예지가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받고 자리를 찾아가던 중이었어요.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 일부러 예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케이티다. 브래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제발 예지라고 불러주세요. 예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지? 그게 뭔 뜻이야? 똑똑하다는 뜻. 제이크가 비웃으며 물었어요. 지혜로울 지혜요. 예지가 답하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혜? 그럼 우리한테 지혜 좀 나눠줘. 한국에서는 뭘 먹고 살아? 브래드가 예지의 쟁반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예지가 대답하려는 순간 제이크가 실수로 예지와 부딪혔습니다. 예지의 쟁반이 기울어지며 우유가 옷에 쏟아졌어요. 아, 미안. 실수야. 제이크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지는 젖은 옷을 보며 당황했어요. 주변 학생들은 키득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예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화장실에서 옷을 닦으며 예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했지? 오후 수업 시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어 시간에 예지가 발표를 할 때였어요. 이 소설의 주제는 예지가 말하기 시작하자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주제는 선생님이 물었어요. 희망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지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좀. 다른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영어 실력에 자신이 있었는데 발음 때문에 계속 지적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방과 후 예지는 혼자 학교 뒷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예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예지야, 왜 여기 있어?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반 학생인 에밀리였어요. 에밀리는 조용한 성격으로 항상 혼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기 전에 좀 앉아 있었어요. 예지가 답했습니다. 힘들어 보여. 에밀리가 예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에 이 학교 왔을 때 비슷했어. 정말요? 예지는 놀라며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다른 주에서 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 아이들이 새로운 학생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려. 예지는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에밀리는 어떻게 적응했어요? 시간이 해결해줬어.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걸 보여주는 기회가 있었거든. 에밀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학교 방송이 나왔습니다.
학생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체육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반에서 계주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체육대회. 한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이 바로 육상이었거든요. 체육대회에 나갈 거야?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도 저랑 팀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지는 씁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기회가 올지도 몰라. 집에 가는 길에 예지는 에밀리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체육대회라. 한국에서는 육상부 에이스였는데 여기서도 그런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예지는 부모님에게 체육대회 이야기를 했어요. 체육대회? 좋네. 예지는 운동 잘하잖아. 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랑 팀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지가 시무룩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기회가 있으면 해봐. 너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어머니가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예지는 한국에서 육상을 하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새벽 훈련, 힘든 연습, 그리고 마침내 얻은 전국체전 금메달. 그때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체육대회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각 반에서 계주 팀원을 뽑는다고 했어요. 브래드, 너 당연히 계주 나가지.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반에서 가장 빠른 건 나니까. 예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에밀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체육대회 생각해봤어? 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안 서요. 한번 도전해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예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혹시 이것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그날 오후 체육 시간에 예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봤습니다. 달리기 연습을 할 때 예지의 속도를 본 몇몇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 생각보다 빠르네. 정말, 아시안이 저렇게 빨라. 예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았어요. 체육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반에서는 계주 팀원을 선발하느라 분주했어요. 예지는 여전히 팀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라도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방과 후 예지는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한국에서 했던 훈련을 떠올리며 폼을 점검하고 스타트 연습도 반복했습니다. 며칠째 이런 모습을 지켜본 윌슨 체육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예지, 혼자 뭐 하는 거야? 연습하고 있어요, 선생님. 예지가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연습? 계주팀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윌슨 선생님이 의아해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예지는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예지의 달리기 폼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폼이 나쁘지 않네. 어디서 배웠어? 한국에서 육상부에 있었어요. 예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예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선생님이 믿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전국대회에서 윌슨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꽤 실력이 있겠네. 바로 그때 브래드와 제이크가 운동장으로 나왔어요. 계주 연습을 하려던 참이었죠. 선생님, 저희 연습하려고 왔어요.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예지도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윌슨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예지요? 제이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윌슨 선생님이 고집했어요. 억지로 시작된 연습이었지만 예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인 톰이 바톤을 두 번째 주자인 마크에게 넘기고 마크가 세 번째 주자인 브래드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지가 받았습니다. 바톤을 받는 순간 예지의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한국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그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스타트 동작, 가속 구간, 그리고 전력 질주까지. 와! 지켜보던 학생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예지는 놀라운 속도로 트랙을 질주했습니다. 한국에서 단련된 실력이 그대로 발휘되었거든요.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도 예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너 정말 빠르다. 브래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진짜 전국대회 나간 게 맞네. 제이크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윌슨 선생님은 스톱워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좋은데? 예지, 우리 반 계주팀에 들어갈 생각 없어? 예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제가 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주팀의 마지막 주자로 예정되어 있던 제이슨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거예요. 아, 안 돼. 제이슨이 아파하며 말했습니다. 체육대회는 어떻게 해? 브래드와 다른 팀원들은 당황했어요. 체육대회가 내일인데 갑자기 주자가 빠지다니. 스미스 담임 선생님과 미러 교감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하러 왔어요. 제이슨이 다쳤다고. 그럼 계주는 어떻게 하지? 스미스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체 선수가 필요하겠네. 미러 교감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지를 바라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시안 학생은 어때? 이름이 케이티였나? 예지요. 예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예지. 내가 들어가면 되겠네.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스미스 선생님도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예지, 너 내일 계주 나가는 거야. 예지는 기뻤지만 동시에 의아했어요. 갑자기 왜 자신을 뽑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요? 제가 나가도 돼요? 예지가 확인차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반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야. 스미스 선생님이 말했지만 그 표정은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교무실에서 나오며 예지는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나가면 우리 반은 꼴찌 확정이네. 그럼 다른 반들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괜찮아. 어차피 기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좋지 않나? 저 아이 망신당하는 꼴도 볼 수 있고. 예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을 뽑은 이유가 진짜 실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망신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예지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결의를 다졌습니다. 좋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그날 오후 예지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에밀리도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내일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에밀리가 격려했어요. 고마워, 에밀리. 너 때문에 용기가 생겼어. 예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예지는 부모님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계주에 나간다고.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네, 내일이에요. 예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딸, 최선을 다하면 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니야. 이번에는 결과가 중요해.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야. 그날 밤 예지는 한국에서 가져온 운동화를 꺼내 닦았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신었던 그 신발이었어요. 내일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예지는 속으로 말했어요.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체육대회 당일 아침, 예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설레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운동복을 입으며 예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날이야. 예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운동장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어요. 각 반에서 만든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응원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지의 반 학생들은 계주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예지, 긴장돼? 에밀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조금.
아니, 많이요. 예지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어제 연습하는 거 봤는데 정말 빨랐어. 한편 브래드와 제이크는 다른 반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너희 반개주 어때? 다른 반 학생이 물었습니다. 글쎄, 마지막 주자가 그 아시안 애거든. 브래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럼 우리가 이기겠네. 상대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가 생겼거든요. 드디어 계주 경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반의 선수들이 트랙으로 나와 준비 운동을 시작했어요. 예지도 마지막 주자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기 봐, 7반에 아시안 애가 들어갔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꼴찌 확정이야. 7반 불쌍하다. 하필 저런 애를. 예지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전국체전 결승전에 섰을 때의 그 느낌을 떠올렸어요. 떨리지만 동시에 자신감이 넘쳤던 그때를 말이죠. 선수들, 준비. 심판이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주자들이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예지의 반 첫 번째 주자인 톰은 긴장한 기색 이역력했습니다. 출발. 총성과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톰은 다른 주자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 시작부터 뒤처졌네. 역시 7반. 첫 번째 구간이 끝나고 바톤이 두 번째 주자인 마크에게 넘어갔을 때 예지의 반은 이미 꼴찌를 달리고 있었어요. 마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격차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주자인 브래드가 바톤을 받았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브래드는 빠른 편이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혼자서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지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마음을 비웠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달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명상법을 사용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연습, 모든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거야. 드디어 브래드가 예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순간이 왔습니다. 예지는 완벽한 타이밍의 바톤을 받고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지의 몸은 바람처럼 트랙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단련된 폼, 완벽한 스트라이드,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제 생각보다 빠른데?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예지는 한 명씩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5번째, 4번째. 관중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와, 정말 빠르다. 저게 그 아시안 애야? 믿을 수 없어. 예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주자를 추월하고 두 번째도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선두와의 격차는 불과 몇 미터뿐이었어요. 마지막 코너를 돌며 예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에서 전국체전 결승전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자 예지. 에밀리가 관중석에서 소리쳤어요.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예지는 선두주자와 나란히 뛰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은 완전히 들썩였어요.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결승선까지 10m, 5m. 예지는 마지막 순간에 한 발 더 앞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등. 7반이 1등이야.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몇몇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지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 잠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꼴찌에서 1등으로의 대역전이었죠. 브래드와 다른 팀원들이 달려와 예지를 둘러쌌어요. 예지, 정말 대단해. 브래드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뛸 수 있어? 제이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관중석에서는 학생들이 예지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지, 예지, 예지. 예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힘든 일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슨 체육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예지, 정말 놀라워. 시간도 학교 신기록에 근접해. 스미스 담임 선생님과 미러 교감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예지를 망신 주려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간 거였거든요. 에밀리가 트랙으로 뛰어와 예지를 안아줬어요. 너 정말 해냈어. 내가 뭐라고 했어? 기회가 올 거라고. 예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날의 체육대회는 예지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예지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네고 점심시간에는 여러 테이블에서 함께 앉자고 손짓했어요. 예지, 여기 앉아. 사라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아니야, 우리 테이블로 와. 제시카도 소리쳤어요. 예지는 이런 인기가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예지, 너 정말 대단해. 브래드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제 경기 보고 깜짝 놀랐어. 고마워요. 예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런데 진짜 한국에서 전국대회 나간 거 맞아? 제이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육상부에서 단거리랑 계주를 했었거든요. 와, 그럼 진짜 프로였네. 우리가 몰랐구나. 브래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예지는 이제서야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스미스 담임 선생님은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예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지,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수학 시간에 존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예지가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자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좋아, 정확해. 존슨 선생님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설명도 명확하고. 예지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예지는 에밀리와 함께 앉았습니다. 둘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요즘 기분 어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가끔은 이상해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친구들은 따로 있을 거야. 나처럼 말이야.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정말 고마워요.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윌슨 체육 선생님이 예지를 찾아왔거든요. 예지,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선생님. 학교 육상부에 관심 있어. 코치님이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예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어제 경기를 본 코치님이 깜짝 놀라셨어.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는데 어때? 네. 좋아요. 육상부 사무실에서 만난 톰슨 코치는 예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예지, 어제 경기 정말 인상적이었어. 폼도 좋고 스피드도 뛰어나고. 감사합니다, 코치님. 한국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해. 우리 팀에서 함께하면 어떨까? 예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다시 육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가입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일부터 연습에 참여해봐. 그날 집에 돌아가서 예지는 부모님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육상부에 들어간다고.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말을 걸어줬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적응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아직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 날부터 예지는 육상부 연습에 참여했어요. 팀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예지의 실력을 보고 금세 받아들였습니다. 예지, 스타트 동작이 정말 깔끔하네. 선배인 애슐리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이 있거든요. 알려드릴까요? 정말? 그럼 좋겠어.
예지는 한국에서 배운 훈련법들을 팀원들과 공유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기술을 나누며 모두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예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침에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수업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방과 후에는 육상부 연습을 했습니다. 예지야, 한국 음식에 대해 좀 알려줄래? 점심시간에 사라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예지는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언제 한번 만들어줄 수 있어? 네, 언제든지요. 이제 예지는 자신의 문화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스미스 담임 선생님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예지의 의견을 더 자주 물어보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예지,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는지 궁금해. 한국에서는 예지는 자신있게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인 미러 선생님도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를 건넸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편견을 버린 건 아니었지만 예지의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예지는 한국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친구들아, 요즘 학교 생활이 정말 좋아졌어. 육상부도 들어가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 금세 답장들이 왔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다. 역시 우리 예지. 거기서도 인기 최고네. 육상부 들어간 거 축하해. 예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고마워 친구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제 두 번째 집 같은 느낌이야. 창밖을 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똑같은 별들이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지는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예지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복도에서 만나는 모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예지도 당당하게 응답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지, 오늘 육상부 연습 어떻게 됐어? 에밀리가 사물함 앞에서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오늘 개인 최고 기록을 갱신했거든요. 예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와, 축하해. 코치님도 기뻐하시겠다. 네, 톰슨 코치님이 다음 달 지역대회에 나가보자고 하셨어요. 예지는 이제 자신의 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육상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예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영어 시간에 발표를 할 때도 더 이상 발음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지의 발표는 항상 독창적이야. 영어 선생님인 데이비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셰익스피어 해석이 정말 흥미로웠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지는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앉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올 수 있어? 사라가 물었어요. 정말요? 좋아요. 한국 음식도 좀 가져와 줄 수 있어? 지난번에 만들어준 김밥 정말 맛있었거든. 제시카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랑 같이 불고기도 만들어 갈게요. 이제 예지는 자신의 문화를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즐거웠어요. 친구들도 한국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예지는 그런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방과 후 육상부 연습 시간은 예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훈련하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예지, 오늘 계주 연습해볼까? 톰슨 코치가 말했어요. 네, 코치님. 예지는 이제 팀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어요. 체육대회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팀원이 예지를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예지가 마지막 주자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애슐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모두 함께 잘해봅시다. 예지도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예지는 브래드와 제이크를 만났어요. 이제는 그들도 예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지, 내일 수학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 브래드가 부탁했어요. 당연하죠. 같이 해요. 고마워. 너 정말 똑똑해. 제이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예지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코치님이 지역대회 출전을 확정하셨어요. 예지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도 응원하러 온다고 했어요. 특히 에밀리는 응원 피켓까지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친구들을 만났구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여기가 정말 좋아요. 그날 밤 예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